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이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가발을 쓰면 그날은 참 수업이 잘 돼요.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계대 명사를 설명할 건데요. 사실 제가 영문법의 왕자 챔피언은 준동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대 명사도 사실 못지 않습니다. 랭킹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 명사는 그렇죠. 먼저 관계대명사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o, whose, whom, which, of, which, which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who나 which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의문사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문사랑 관계대명사랑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의문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우리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이거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 들어보셨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는 영어의 대원칙이 문장의 제일 앞에 써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의문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Do you like? 우리 지난번에 의문문 만들 때 li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나 조동사는 앞으로 주어 앞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얘는 못 넘어가서 앞에 do나 does나 did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what을 뒤로 쓰느냐? Do you like what? 너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런 문장은 없어요. 왜 틀리냐면 의문사를 앞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like? 라고 쓰는 겁니다.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뽑고 그 다음에 like가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넘겨서 do를 쓴 형태입니다. What do you lik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are they. 그러니까 a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넘겼는데 그렇죠. 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who를 뒤에다 쓰느냐. 이것은 틀려요. who를 의문사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비동사 앞으로 넘어온 꼴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의문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의문문일 때는 동사를 앞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를 앞으로 넘기지 않아요. 주어 동사 형태를 쓰는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이긴 의문문인데 동사를 앞으로 넘기지 않고 의, 주, 동 입에 붙여야 됩니다. 이거를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의주동 간접 의문을 쓰느냐? 옛날 문장이 주목보로 쓰일 때 의주동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at you said, what you did last summer. last가 지난이거든요.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것이라고 생각도 줍니다. 나는 안다. 네가 한 것을. 지난 여름에 영화 제목입니다. 그렇죠? I know, 나는 안다. 얘가 주어고 얘가 타동사거든요.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와야 됩니다. 이거를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 주, 동, 이 영어 제목을 잘 알고 있으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갔을 때 의, 주, 동, 주어 자리 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가 주어고 did가 동사죠. do, did, done 3단변을 했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주어, 주격 I, my, me, mine 주격입니다. 주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데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가 올 경우에 의, 주, 동 형태를 유지합니다. 의, 주, 동. 그래서 선생님께서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했어요. 나는 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I did what you said.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회화가 되겠습니다. I did what you said. 사장님이 너 내가 지시한 거 다 했니? I did what you said. 당시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I like, is가 동사거든요.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like는 왜 주어가 동사가 안 되냐면 I를 주어로 삼으면 될 것도 같은데 전체 is의 주어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is를 주어로 삼고 동사 앞에 전체를 주어가 됐습니다. 자, 주어로 왔을 때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주동, 것 혹은 무엇이나 해석해도 됩니다.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삼겹살이야. What I like is 삼겹살. 얼마나 훌륭한 회화입니까? 그렇죠. 발음을 유창하게 하고 외국 사람처럼 샬라샬라 못하더라도 What I like is 삼겹살. 외국인이 다시 쳐다본다고 얘기했죠. 훌륭한 내용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회화가 되겠습니다. 흔히 회화는 샬라샬라 대충 얽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과학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표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표는 관계대명사가 격변화를 해요. 주, 소, 목.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인칭대명사 격변화. 주, 소, 목, 소대에서 우리가 외웠죠? 지금 다 써먹는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가 격변하는데 주, 소, 목 순서로입니다. 사람이 오고 사물이 오고 기타일 때 후, 후주, 흠 이렇게 격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휘치, 오브 위치, 휘치 이렇게 격변을 하고 기타가 오면 that 없고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1번 이게 의문사냐 아니냐의 판단법이에요. 의문사 이렇게 썼는데 얘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럼 의문사는 대충 이렇게 잡겠는데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판단법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창조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관계대명사를 여기 쓰면 관계대명사 쓰면 이 앞에 오는 말 얘네가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 쓴다면 그 앞에 오는 말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먼저 온 말이라는 거예요. 선행사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관계대명사를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선행사다 관계대명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선행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왔다 선행사라고 합니다. 부정사 너 뭐라고 딱 끄집어 얘기해서 정할 수 없다. 명사정법 이제 형용사정법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사를 썼잖아요. 선행사라는 말도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왔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온 말을 선행사라고 하는데 조건이 반드시 명사여야 합니다. 명사? 얘는 또 뭐냐? 팔품사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사 우리 외웠잖아요. 이미 사전에 정해 있는 겁니다. 선행사는 반드시 명사여야 하고 뒤에는 불완전합니다. 이 두 가지 판단법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이 표를 보고 얘네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명사가 왔고 뒤가 불완전해야 된다. 어떻게 불완전할 것이냐. 제가 고민을 번뇌하다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치과 가서 이하고 이빨을 벌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뭔가 빠졌어요. 불완전하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자, 이빨을 벌렸는데 이 자리에 주어가 떡하니 빠져 있어요. 근데 보기가 싫잖아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자기 온몸을 던져서 막아줍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합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주어 대신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관계대명사가. 그 다음에 이하고 이빨을 딱 벌려봤더니 이번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빠져 있단 말은 주어 동사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빠지던가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빠진 경우도 여러분 문장이 불완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전치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팔품사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안 쓰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말은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전치 다음에 명사 안 쓰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판단법 두 가지입니다. 앞에 명사가 오고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 전체가 한 몸이 돼서 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선행사를. 대단합니다. 이 명사가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이 긴 문장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꾸며요. 모십니다. 선행사를 모셔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일편단심 진달래도 이런 진달래가 없어요. 일편단심 진달래입니다. 오로지 명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쳐요. 자기 온몸을 바쳐서. 또 여러분 진돗개 어떻습니까? 주인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돗개가 저 멀리서 살다가 쫓아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진돗개입니다. 우리 주인님 어디 가셨냐? 선행사님 어디 가셨냐? 찾아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입니다. 여러분 해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 해병이야 영원한 해병이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한다. 충성을 다한다. 이럴 때 이 표가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주소목 격변을 하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 즉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기타냐를 보고 이쪽 라인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로줄을. 사람이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물이면 이쪽으로 가고 기타인지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주소목. 뭐가 빠졌냐? 뭐가 불완전하냐? 이빨을 보라는 겁니다. 주어가 빠졌냐? 들어가라. 이거 써라. 주격. 목조가 빠졌냐? 이거 써라.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주소유격은 나중에 하시고. 그렇죠? 이 표를 잘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이 who나 which가 왜 의문사가 아닌가? 의문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만이 오로지 앞에 명사를 두고 뒤에 불완전한 상태로 충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표를 여러분 잘 의미 있게 외워야 됩니다. 주소 뭐, 후, 후주, 흠, which, of which, which, that, 이걸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보고 이 who나 which를 보고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판단하는 게 실력이 되겠습니다. 의문사는 이런 일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만이 선행사, 명사를 두고 선행사 먼저 왔다. 명사를 쓰고 뒤에가 불완전하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 표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잡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 맨날 I am a boy 하면 안 되냐? 그렇습니다. I am a boy 하면 안 돼요? 되죠. He is my friend. 그렇지.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 왜 문장이 길어지냐?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대명사 때문에 그래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바닷가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개를 들면 이렇게 바다 파도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외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바닷가 가서 관계대명사라는 조가배를 들었을 때 관계대명사의 외침이 들립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명사야 와라. 명사 너만 오면 내가 간다. 아주 훌륭한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I am a boy 여러분 명사거든요. 어나 더 다음 명사거든요. 이 끝날 수 있는 문장을 뒤에 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간단한 문장들이 길어지는 이유는 관계대명사 때문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회화에서도 많이 써요. 그렇죠? 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후, 누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우리는 되게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데 익숙해요. tall boy, beautiful girl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영화 몇 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1번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thing로 끝나는 말은 명사거든요. thing 붙은 말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오릅니다. thing 붙었을 때는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야 돼요. 유명한 술 이름이죠. something special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생각하시면서 thing 붙은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세 번째 배운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형용사인데 형용사입니다. 관계대명사 형용사입니다. 이 전체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합니다.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일편단심 민들레야라고 할 수 있다면 관계부사는 그 옆에 있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옆에 민들레입니다. 비슷합니다, 성격이. 관계부사도 역시 전체가 이렇게 오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전체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랑.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했잖아요. 그래서 칙과 간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는 완전해서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관계부사는 4가지뿐이 없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4가지. 방이시장입니다. 방이시장. 방법의 관계부사 how, 이유의 관계부사 why, 시간의 관계부사 when,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행사 4가지가 있습니다. 방이시장.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물, 기타. 사실 모든 걸 포괄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거나 사물이거나 나머지 모든 것이거든요. 대신 전체를 다, 모든 명사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관계부사는 방위, 시장, 선행사의 폭이 매우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설명했는데요. 역시 논점은 관계대명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모르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다시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